자,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2019년 9월 고2 학평 경제지문 문제 풀이 들어갈 거고요. 일단 쉬운 거 두 개 붙여놨어요. 총 4문제를 풀 거고, 단어 문제를 제외하고 총 4문제 풀 거고, 볼게요.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합니다. X차 치고요.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나왔는데, 이 재정 적자가 어디에 나왔어요? 재정 적자가 어디에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 국가가 일종의 차용 증서인 국채를 발행해 시중에 돈을 빌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정부는 재정 적자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돈 빌린 게 자기 돈이야? 아니죠. 남의 거 빌린 거죠. 그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폭탄 맞는 거죠. 재정 적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재정 적자는 해소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재정 적자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오고 여기서 끝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 많은 학생들은 요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세금을 늘리고 정부 지출을 줄인다. 이것으로 이것으로 정부의 재정을 넉넉하게 해가지고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맞는 말이죠.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은 여기에서 나온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한다라는 말이 나온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게 체크가 돼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의문점이 있다면은 우리 코칭 받는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보세요. 이거 직접 찾아보세요. 확장적 정책, 긴축적 정책, 시행 시기, 요런 거 보시고, 여기 일문단에 나와 있겠죠. 투기적 화폐 수요 뭐에 나와 있겠어요? 케인즈 주의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이 케인즈 주의에서 나와 있겠고요. 정부의 지출 증가가 국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정부의 지출은 뭐였어요? 재정 정책이었죠. 재정 정책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활용하는 경기 안정 정책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정부는 뭘 했고 중앙은행은 뭘 했어요? 저희 동그라미 맨 처음에 1문단 세 번째 줄에 이미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엄청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갈게요. 기억이 뭐고 니은이 뭐죠?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방금 전에 우리 지문 보면서 전부 다 잘 이해를 했죠. 기억은 승수효과, 니은은 구축효과,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승수효과는 정부의 재정 지출에 비해서 더 큰 소득의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나와 있네, 그냥 이거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그것의 몇 배나 되는 국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 구축효과를 봅시다. 구축효과가 여기 부분이죠. 국채 발행할 때 세금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정부 지출을 위해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시중의 돈은 왜 줄어들게 돼요? 시중의 돈이 정부로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시중의 돈이 줄어든 거죠. 이거 좀 애매해요. 실제 돈이라는 녀석 자체는
사실은 정부 지출하고 정부 지출이 국가에 들어가는 거하고 또이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시중의 돈이 정부로 한번 쭉 유입이 되면서 그 순간 시중의 돈은 줄어들잖아.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사실은 정책 시작했다 하면 바로 효과가 와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책이 있으면은 정책 시차라는 게 있어서 시중의 돈이 국채로 시중의 돈을 정부가 몰아가는 거 좀 뭐하니까 빌려가는 것은 그 즉시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나지만 이 정부 지출로 정책을 펼치게 되면은 이제 고3 지문 풀면서 이제 정책 시차에 대한 지문을 또 경제 지문 중에서 볼 텐데 정책 시차가 기본적으로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이후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만 이 지문에서 이 내용만 보면은 아이고 지우개로 지워버렸다. 이 내용만 보면은 그대로 돈은 그대로인 거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돈 빌려간 것은 이제 시중에 돈이 쪼그라든 상태인 거고 정부가 정부 지출로 쓰는 돈은 이것도 시중에 쓰는 것이긴 하지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건 이 지문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이해를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구축 효과는 시중의 돈이 정부로 흘러 들어갔을 때, 이 국채를 통해서 정부로 흘러 들어갔을 때 결과로 나오는 거죠. 굳이 이 흐름을 이해하지 않아도 시중의 돈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면은 구축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너무 깊은 이해를 사실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문제가 딱 봐도 기억 승수 효과와 달리 니은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이 정부의 의도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이 지금 정부 지출에 대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에서 정부 지출을 까는 쪽은 통화주의였고 정부 지출이니까 재정정책이죠. 재정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곳은 케인스주의였어요. 그쵸? 그리고 이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다. 승수 효과를 까는 거죠. 그러니까 통화주의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통화주의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분을 읽으면 그대로 이게 답이 되겠지만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핑퐁핑퐁 탁구로 지금 서로 아구창을 때리고 있잖아요. 서로 한 대씩 때리면서 주고받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통화주의가 케인스주의를 때리는 내용인 거죠. 3번은. 4번 볼게요. 구축 효과와 달리 승수 효과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데 승수 효과가 뭐였죠? 승수 효과를 했을 때 투자 수요가 어떻게 돼요? 투자 수요가 예상 투자 수요보다 크게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케인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확장적 재정 정책에서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작게 감소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증가할 거라고 본 거죠. 이 통화주의에서 재정정책을 까면서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해버릴 거다. 정부가 목표한 것보다. 그런데 케인스주의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은 아니다. 통화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줄어버려가지고 오히려 쪼그라드는 일은 없다. 니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적게 감소할 거다. 그러니까 써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은 통화주의가 하는 말인데 이 통화주의의 입장에 들어가는 것은 구축 효과가 가지고 오는 안 좋은 점이지 승수 효과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 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구축 효과는 통화주의의 입장에 맞는 거고 통화주의가 결국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재정 정책을 비판하고 통화 정책을 옹호하는 통화주의를 비판하는 케인스주의가 주장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까는 까는 통화주의의 주장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지문 구조 자체가 그렇게 지금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통화주의의 주장의 근거가 될 거고, 승수 효과를 응원하는 것은 케인스주의의 주장의 근거가 될 거니까 이건 사실 정반대로 말한 거라서 이게 답인 거죠. 그리고 승수 효과 그리고 구축 효과는 모두 정부 지출을 확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분석한 거죠. 그쵸? 승수 효과도 정부 지출을 확대, 구축 효과는 정부 지출을 무리하게 확대했을 때, 국채를 빌릴 때 나오는 거죠. 이제 보기 문제를 2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빡센 거. 자, 103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보기부터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 B, C, D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 이거 읽어봅시다. 아마 지문을 잘 봤으면 이거 그대로 풀 수 있을 거예요. 국내 사정으로 경기가 뭐뭐 되면 과열 혹은 침체인데 과열 쪽에 무게를 좀 더 두는 게 좋겠네요. 3대2니까. 과열로 일단 들어가 봅시다. 정부가 긴축적 재정정책 맞네요. 국내 경기가 과열되면 정부가 긴축적 재정정책을 펼치는 게 맞죠.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시중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이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한다. 이자율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확장적 정책에 대해서 제가 지문 얘기할 때 긴축정책 이 문제가 하나 나올 거라 그랬는데 보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늘어난다라고 봐야겠죠.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기가 안정되었지만 대외 경제 상황에 의해 무엇이 우려된다면 중앙은행의 경우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이거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는 지금 재정 정책이고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줄이고 통화량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자율이 늘어나게 되죠. 이자율이 늘어나면 대외 경제 상황에 의해 경기에 뭐를 지금 해결하려는 거예요? 경기가 과열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가 침체되는 거예요? 통화량을 줄이고 이게 힌트였어요. 통화량을 줄이면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가게 될 거고 통화량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것은 어떤 정책이에요? 안정화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과열이라서 과열 감소 올려가 돼가지고 답은 1번인데 그러니까 이건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왜 기본적인 문제라고 하는지 보시면 이 문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지문에서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미 개념을 줬고요. 확장적 재정정책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의 지금 입장 대립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가지고 긴축, 재정, 통화정책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지문에서 쭉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해를 했지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제가 초록색으로 박스 치는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낸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어려우면은 3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제 이거 좀 더러우니까 싹 밀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3점짜리 문제 잘라와가지고 풀어볼게요. 아니다. 3점짜리 문제는 따로 하나로 찍어서 올려야겠네요. 딱 문제 길이 보니까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일단 문제풀이 1부는 여기까지.